5강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범위는요. 키워드 74부터 80까지 14강 분사에 이어서 분사 구문으로 이론과 예시 문제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교재에 있는 각 소주제들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기만 하면 되고 제가 판서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분사 구문은요. 부사절 접속사를 축약해 만든 문장입니다. 형태가 마치 분사와 같아 보인다고 해서 분사 구문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부사절이 축약되는지, 시험엔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각각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 분사구문은 일반 분사구문, 우리가 흔히 분사구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분사구문, 다시 말하면 접속사를 강조한 형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독립분사구문, 네 번째,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다섯 번째, 위드 분사구문, 여섯 번째 분사 구문의 강조, 이렇게 나뉩니다. 총 6개로 나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사 구문의 강조라고 불리는 거는요, 굉장히 심화적인 형태예요. 아직 부사절 접속사에서 as 양보절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교 논점과 같이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인원 강의보다는 제가 컴팩트 버전으로 해서 이후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올인원 강의에서는 일반 분사구문에서 위드 분사구문까지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반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할 때 만들어지는 문장인데 주로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when이라든지 as와 같은 해석하는데 생략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부사절이 생략되면서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when과 as와 같은 요소만 생략하면 되느냐? 아니죠. 한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사가 하나 더 나오려면 그만큼 접속사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when과 as와 같은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두 개의 동사는 공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또 다른 요소를 건드려서 하나의 분사구문이라는 표현이 생겨난 겁니다. 만들어진 원리를 한번 볼게요. 예문을 한번 보시죠. 자, 모두 만들어진 형태는 완성본은 지금 완성본 이겁니다. Seeing me, he ran off. Afraid a chance I talk in. 이게 이제 완성본이고, 자, 첫 번째 1번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한다. 말 그대로 접속사의 의미를 굳이 살리지 않는다면 문장의 해석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as soon as라든지 두 번째 문장에서 when을 삭제하면 되겠죠. 두 번째, 생략된 부사절 접속사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비교해 봅니다. 자, 만약 부사절 접속사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다면 부사절 접속사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절은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종속절만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접속사 없이 두 개의 동사가 한 문장 안에 공존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절 같은 경우 동사 원형으로 바꿉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종합을 해보면 as soon as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부사절과 주제주어가 동일하다면 주어를 지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접속사 없이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고치고 ing를 붙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saw라는 단어는 sing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에서는 was afraid라는 부분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BPP 형태에서는요. 동사를 보조하는 비동사인 was에다가 원형의 be로 바꾸고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being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점은 영어에서 우리 분사에 나오는 being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보면은 이렇게 지워지면서 sing이 될 거고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being까지 지우니까 overread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ing, pp 형태가 나오는데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시험에선 당연히 ing와 pp 자리에 밑줄을 긋고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자, 여기 승이라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overread라는 부분이 밑줄이 그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첫 번째, 수식받는 대상과의 관계를 봅니다. 이 sing에 관한, 여기 나오는 over에 관한 수식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I와 he에 각각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 두 관계를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의미상 주어가 하다가 되면, 의미상 주어가 하다가 되면 ing가 될 것이고, 의미상 주어가 되다 또는 뭐뭐를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pp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나를 보면서 도망간 거기 때문에 sing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예문에서는 내가 기회를 받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chance라는 부분은 overread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우선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린 지금 분사가 문두에 나와 있는 형태를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래 보시면 연속 동작이라고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부대 상황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축약하는 것이다? 부사절을 축약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부사절 말고도 이렇게 연속 동작을 뜻할 때 또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분사구문이 뒤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 여기에 예문을 보시면 됩니다. The train started at 2 and arrived there at 5. 이 예문을 보세요. 자, 일단은 앞부분을 주절이라고 고려를 하고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요. 일단 등위 접속사를 삭제합니다. 삭제를 하고 이때 arrive의 주체가 누구예요? 비교를 해본다면 the train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그래서 없는 거고 동사를 무엇으로 바꾸고 원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ing를 붙이면 어떻게 바뀝니까? arriving 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원래 수식받는 대상, 의미상 주어라고 부를게요.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게 1번입니다. 됐습니까? 의미상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게 1번이고 그러고 나서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는 게 2번이에요. 해석이 안 됐을 때. 다만 우리가 그 동사적 성질을 이미 알고 있으면 굳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말대로 따지면 목적어 있으면 ing인데 지금은 they're at 5 전치사구와 부사구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arrive는 자동사구로서 배웠습니다. arrive in, arrive on, arrive at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ing로 쓰는 게 맞죠. 열차가 5시에 그 장소로 도착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해석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지만 1단계는 수식받는 대상과의 관계를 보자. 0단계는 당연히 뭐였어요? 동사 파악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1단계가 수식받는 대상과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목적어 유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분사 구문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할 거예요. 그죠? 정말 어려울 겁니다. 자, 제가 일반 분사 구문과 연속 동작을 필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문제 그럼 어떻게 나오냐? 자, 문도로 나오게 되면 그림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ing, pp적인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이번에 문미로 나올 경우에는 먼저 당연히 주어와
동사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나와요? ing와 pp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우선은 0단계는 무엇이다? 0단계는 당연히 동사 파악이다. 제가 지금 0단계를 앞에 뒀다고 해서 동사가 앞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 동사는 여기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0단계는 동사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단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밑줄은 여기 그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밑줄은 이 자리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적어와의 의미상 주어와의 관계 파악이 1단계죠. 의미상 주어와의 관계가 몇 단계? 1단계죠. 자, 그 다음.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1단계는 뭐다? 의미상 주어. 다시 말하면 뭐 수식받는 대상이죠. 그리고 제가 1단계는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단계. 2단계는 해석으로 구분 안 될 때. 해석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최후의 수단.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2단계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사라면 목적어가 있을 것이고 과거 분사라면 목적어가 없을 것이다. 단 동사적인 성질이 완전 타동사라는 기준하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적어 있고 없음을 통해서 풀려면 일단 몇 형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문장의 5형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 분사구문에 만들어진 원리와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가서 시제적인 부분만 설명을 듣고 문제풀이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제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문제와 시제 부분이 나오는데 두 번째 시제를 보시면 우리가 준동사에서 배웠던 거와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가 단순 동명사라든지 원형 부정사 같은 경우는 주절의 시제와 동일하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중에서도 having pp라든지 또는 완료 부정사 to have pp 같은 경우는 주절을 기점으로 잡았을 때 주절보다 한 시점 앞에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완료 분사구문도 마찬가지로 주절을 기준으로 한 시점 앞선 시제를 묻는 것이다. 자, 시제를 묻는 경우에는요. 시점 부사를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출제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이제 다루면서 시제적인 부분을 구분하는 걸 좀 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동태적인 면에서는요. 우리가 분사 같은 경우는 빙 PP에서 빙은 생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완료 분사 구문의 이은 수동태는 지금 표에 보시면 having been pp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having been도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은 그냥 pp라 보시면 되고요. 단순 분사 구문과 완료 분사 구문에서 ing와 having pp는 뭐다? 주절과의 시점이 같으면 ing, 주절보다 한 시점 앞선 시제라면 having pp가 되겠죠? 그거는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총 4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한번 시간을 5분 정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동영상 듣고 있다면 멈춰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듣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이런 필기를 썼었죠. 문두에 이건 여러분들 외우는 게 낫습니다. 우선은 제 설명 듣고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설명부터 들으세요. 자, 참고. 이거 정말 문제 풀 때 스킬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 해 동안은 이론적인 부분에 분사를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분사는 이론만 알면은 문제 풀이가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인 긴 설명보다 정말 어떻게 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는가를 기점으로 분사를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우선은 이것부터 알아둡시다. 여러분이 분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다면 자, 분사가 가장 일반적 형태에 나오는 이거죠. ING-PP가 문두로 나오면 다시 한번 ING-PP가 문두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ING-PP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거는 100% 분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ING-PP가 문두로 나와서 지금처럼 주어 동사 형태로 나오면 이거는 뭐다? 100% 분사 구문에 관한 문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situating roaring in the middle of the continent 그리고 북쪽의 치와 사막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1번에 ing 나오고 나서 뭐가 있어요? 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죠. 이거 뭐라고? 100% 분사구문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14강에서 100% 동사를 또 정리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 100% 동사는 누구다? 비동사다라는 거를 제일 먼저 정리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ing가 일단 분사구문인 건 맞아요. 그럼 1단계 이제 수식받는 대상과의 관계를 따집시다. 자, 수식받는 대상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할게요. 수식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시와와 사막이 수식받는 대상이죠. 그리고 이게 위치시키다와 관련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막이 위치시키는 건가요? 사막이 위치되는 거예요. 사막이 어디에?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가 되다라고 그러는 거죠. 사막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자, 따라서 해석상 접근한다면은 ing가 아니라 뭐다? 과거분사인 ed로 바꿔야 될 것이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해석이 안 됐다. 그러면 목적어의 유무로 따지는 거예요. 목적어 유무인데 지금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ed로 바꾸는 게 더 맞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 그러니까 그냥 목적어 유무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라고 할 경우에는 기본서에 수록된 각 형식별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정말 많은 동사 있겠죠. 나머지의 경우 대다수가 타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며 되도록이면 자동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는 조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하단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에 수록된 각 형식별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대다수가 자타동사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ituate라는 부분을 기본서에서 본 적이 없다면 그냥 타동사적인 기질이 있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ing 나오고 커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BPP 형태는 뭐다? 100% 동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는 일단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convicting이라는 부분이 일단 분사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수식받는 대상과의 관계를 따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의미상조는 장발장이죠. 장발장이 convict라는 거는요. 유죄 판결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A를 뭐뭐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장발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판사적인 입장에서 행위를 취한 거예요? 보시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매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빵 조각을 훔쳤던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발장이
5년의 중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장발장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을 한 주체가 아니라 당한 대상이기 때문에 뭐가 되어야 해요? PP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목적어 유무도 한번 따져볼까 했더니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2단계까지 완벽하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3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파란색. 중요해서 파란색이 아닙니다. 다른 논점이라서 파란색이에요. 제가 분사가 전치수식 되면은 변별력 없다 그러죠. 그쵸? 그냥 starving이라는 부분이 굶주리게 하다도 있지만 굶주린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그냥 ing 쓴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굶주린 현상이기 때문에 ing가 되는데 분사가 문두에서 앞에서 그냥 명사 앞에서 꾸미면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일반 분사였고 1번이 분사 구문에 관한 문제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두에 분사가 나왔을 때를 한번 본 거고 이번에 또 하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분사가 앞부분도 나오지만 부대 상황, 연속 동작이라고 해서 분사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등위 접사를 바탕으로 생략을 해서 만든 문미에도 분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 속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문두에 나오는 그림과 문미에 나오는 분사적 형태를 있어야 돼요. 그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밑줄은 어디에 그어진다? I의 PP에 그어진다. 자, 당연히 0단계는 동사 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1단계는 뭐예요? 수식받는 대상과의 관계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2단계가 뭐다? 목적어의 유무 관계다. 자,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면요. 보일의 실험적 에세이가 원자론적 세계관을 공식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추가적 설명드리면 나돈니 버덜소 구문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상적 지식을 진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험적인 과학 클럽에서도 길러졌었고요. 자, 우리가 시제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한다면 종속절이라고 대절을 막 이제 앞으로 더 배울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주절과 종속절 간의 시제적 관계가 지금 나온다 했죠. 그렇죠? 종속절 내에서 과거 완료가 쓰였다는 거는 주절이 뭐 또는 뭐만 나와야 돼. 과거나 과거 완료만 나와야 돼요. 그죠? 자, 지금 주절의 시제가 formalize와 promoted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고 그럼 종속절에 과거 완료가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돈니 버들소는 뭐 이제 병렬 취급인데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문장이 끝나고 커마 1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를 찾는 거지.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formalized도 동사고 그 다음에 promoted도 동사죠. 그러면 일단 동사 찾았고 두 번째 그런 에세이가 로열 소사이어티를 뭐 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주체가 돼야죠. 주체. 그죠? 목적어 유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included가 아니라 including이 되겠죠. 하나만 더. 우리 include는 진행형도 불가능하고 목적어의 부정사가 나올 수 없는 삼형식적으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4번. 짝짓기가 행해지면서 암컷인 육하 나방이 꽃의 6가지 수분해 중 하나로 올랐고 그 다음에 꽃가루를 모았습니다. 문장이 끝났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커마 id예요. 그러면 동사부터 찾아라.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얘가 동사인지 분사인지 구분이 되니까. 일단 and를 기점으로 해서 climb과 gather이라는 부분이 동사죠. 그러면 뒤에 커마 ed는 일단 분사가 맞죠. 수식받는 대상과의 관계를 따져보려고 했는데 자 일단 나방이 촉수를 이용하는 주체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된다 치자. 그러면 뭘로? 2단계 목적어 유무로 따지는 거다. 탄타클이란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뭐다? 현재 분사로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used가 아니라
ing로 고치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그러면 1번, 1번, 3번,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두에 나올 때의 분사구문과 문미에 나올 때 있어서의 분사구문을 배웠습니다. 이 두 부분이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반복 숙달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참고에 필기를 해둔 문두에 나오는 분사구문 100% 출제 패턴, 문미에 나오는 100% 출제 패턴부터 외워두시고 단계를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사와 분사구문 결국엔 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분사 구문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은요. 부사절의 의미가 생략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이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줄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줄 것이다. 이게 전문적으로 말하면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다만 제가 미리 참고를 써놨습니다.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분사 구문은요. 접속사와 의미가 유사한 전치사와의 구분하는 논점에서 시험에 출제가 돼요. 막 이게 여러 어떤 이제 접속사가 막 나와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결국에는 O 아니면 X로 구분할 수 있는 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패턴에서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분사 구문은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묻기보다는 접속사와 의미가 똑같은 전치사를 두고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예를 들면 제가 하단에 세 개를 써놨죠. although와 vs in spite of와 despite, because와 because of, while과 during. 의미는 같은데 왼쪽은 접속사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은 전치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 그러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부터 접속사 의미를 살리지 않으려고 지웠죠. 이번에 우리가 살리려고 하니까 냅둘게요.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은지 봐야 되죠. 봤더니 동일하구나. 그러면 부사절을 지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뭐를 붙인다? 원형으로 바꾸고 ing를 붙인다. 그러면 is가 뭐가 돼요? B가 되고 그 다음 빙이 된 다음에 빙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된다? 생략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he is를 지우면 되겠죠. 그럼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요? although, rather, unwell 이라는 문장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어디에 밑줄이 그어지냐면 여기 although에 밑줄 그어집니다. 됐습니까? 시험은 여기 있는 부사절 같은 부분에 밑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 although라는 부분이 비교되는 논점에서 누가 언급이 됐었어요? 아까 in spite of와 despite. 얘네들은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전치사 같은 경우에 참고 전치사의 경우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으며 자, 여기다가 이런 표현을 한 번 더 붙일게요. 전치사의 경우 단독으로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으며 형용사를 단독으로는 받을 수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형용사가 될 수 있고요. 또는 ing와 pp와 같은 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전치사 같은 경우 단독으로 목적어를 받을 수 있지 형용사는 받을 수 없다. although를 예를 들어서 in spite of나 아니면 despite로 바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뒤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rather, unwell이 나와 있죠. unwell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in spite of, rather, unwell이라 나오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in spite of, rather, unwell 이라 나오고 the speaker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밑줄이 어디 그어진다? in spite of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냐? 자, 여기 뒤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뒤를 봤을 때 만약에 단독으로 형용사가 나왔다면 in spite of가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그렇죠? in spite of가 아니라 despite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아래 세 가지 although와 in spite of, despite 그리고 두 번째 because와 because of 세 번째 while과 during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고 판단하더라. 전치사는 단독으로 형용사를 받을 수 없다. 즉 분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크게 두 문제인데 우리가 형용사를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Smith bought to take them to court 이렇게 절도 받을 수 없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참고. 전치사는 명사구를 목적으로 받을 뿐 명사구를 목적으로 받을 뿐이지 문장을 목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됐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문장을 받을 수 있는 거 뭐야? 따라서 문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사절 접속사와 같은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문제에 입각해서. 그래서 although를 써주는 게 맞겠죠. 이건 정말 주는 문제니까 틀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기분 대신 뭐뭐를 고려하면 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아직 강조구문은 안 배웠지만 자, 일단 문제를 봅시다. while the 라고 나오세요. while이라는 부분은 지금 명사, 선생님 생략된 명사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얘네들이 문제 나오면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그렇게 당연히 명사 나와서 이거 맞니 틀린 이런 것보다는 while을 뒤에 ing, pp가 나와야만 얘네가 접속사 역할이에요. 만약에 지금 뒤에 그냥 명사 하나만 나오면 while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된다? during으로 고쳐야 됩니다. during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문제 푸는 기준점은 누구다? 여기 뒤다. 뒤에 있는 요소를 보고 맞니 틀리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분사구문의 정의는 본래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문제에서는 아래 세 가지 정도만 출제가 되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벌써 일반 분사구문과 두 번째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분사구문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독립분사구문으로 볼 건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 분사구문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우리 분사구문은 항상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에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쵸? 부사절 주어와 주절 주어가 다르더라도 문장을 간략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이건 제가 쓰면서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 건데,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자, 여러분, 분사라는 것은 결국 문장의 간결성을 위해 발달한 언어적인 특성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당연히
문장의 간결성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것을 적용한 형태가 무엇이다? 독립분사구문이 된다. 다시 말하면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 만드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게 뭐다? 독립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분사구문은 여러분이 지켜주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독립분사구문은 1번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부사절의 주어를 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사절의 접속사를 반드시 지운다. 그러면 as와 because가 당연히 지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비교를 하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 일반 분사구문에서는 주어를 지었지만 지금은 다르니까 지우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동사를 건드리는데 당연히 동사 원형어로 바뀌고 ing로 바꾸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거예요. 빙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 독립분사구문에선 빙을 생략하지 않음. 이게 이제 왜 중요한 거냐면은 문장의 완결성 때문에 빙까지 없으면 문장이 모호해지기 때문.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it was fine 부사절 지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t은 냅뒀지. 왜냐면 우리가 주절이랑 다르니까. 그리고 was를 be로 바꾸고 ing를 붙여서 being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it being fine we went fishing. The man being sick we didn't invite him to the party.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being을 지웠다 봅시다. 또 being을 지웠어요. 그러면 it fine we went fishing. The man sick we didn't invite him.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져요. 뭔가 문장이 어색하다라는 거죠. 발음이. 그래서 빙은 독립분사구문에서 의도적으로 생략을 안 시키는 겁니다. 자, 당구장 표시 한번 볼까요? 자, 당구장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독립분사구문에선 빙 또는 having been의 경우 생략될 경우 문장이 불확실하게 이어지므로 문장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독립분사구문에선 빙이라든지 또는 having been을 생략하지 않기로 정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맨 위에 독립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에 이 당구장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분사의 행동 주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경우 주어를 생략하고 분사구문이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일반 분사구문이에요. 자, 또는 분사의 행동 주체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일반인인 경우라면 의미상조를 특별히 밝힐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절의 주어와 분사의 행동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분사 앞에는 의미상조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주격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를 독립분사구문이라 한다. 말은 어렵지만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부사절을 지울 수 없다라는 말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확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읽어만 주시고요. 우리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립분사구문에서 일반인인 경우라면 의미상조를 특별히 밝힐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게 바로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참고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은 만들어지는 원리는 한 번만 듣고 그냥
관용 표현처럼 암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좀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은 하나의 관용 표현처럼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은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의 당구장 표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의 경우 의미상 주어가 we, you, they 등 일반인 주어라면 생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 하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관용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권한다. 암기를 지금 굉장히 강조했어요. 암기하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부사절접속사를 이제 생략하는 게 분사구문이니까 지워봅시다. 자, 그 다음 지웠어요. 그리고 일반인 주어 같은 경우는 쓰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동사를 원형으로 고치고 ing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스피킹이 되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speaking generally라는 부분이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 부정어의 위치가 어디에 오죠? 앞에 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사도 앞으로 오기 때문에 generally speaking이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부사를 문두로 당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generally speaking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해서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선물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래에 선물이 있습니다. 표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외우지 마시고 외울 때 뭐 한 박스씩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은 이제 이 자체만으로 시험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보일의 실험적 에세이라는 일반 분사구문 제가 문제 풀어줬던 거 있죠. 부대 상황이라고 해서 커마 인클루디드가 아니라 커마 인클루딩이다라고 했던 거. 그게 뭐 이제 이런 걸로 나눠져요. 우리가 일반 분사구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하여라는 무인칭 독립 분사구문으로도 있다는 거.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박스에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외우시면서 넓혀가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만 이 표현들을 모두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79로 넘어와서 위드 분사구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드 분사구문. 자, 위드 분사구문은 쉽게 말하면 독립분사구문 형태에서 with를 앞에 붙인 게 끝입니다. 자, 이때 with를 붙여주는 거는 문어체로 서양 문화권에서 자연스럽게 연속 동작, 부대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생생하고 묘사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한다.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야?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풀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지? 자, 일단은 분사구문은 1번 with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부터 볼게요. 완성된 문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He is working on with his dog running beside him. She listened to me with her arms folded. 이게 이제 완성된 문장인데 자 2번부터 한번 with 분사 구문에 관한 변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원래는요. 우리 with 분사 구문이 문두에 보다는 문미에 많이 나와요. 뒤로 많이 나와요. 뒤로. 자,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래요. And his dog ran beside him.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연속 동작 부대 상황의 경우에는 뭐를 삭제할 수 있다? and를 지울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절의 주어와 and ei 주어를 비교를 해봤더니 다르죠? his dog, he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략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동사를 뭐 한다? 원형으로 바꾼다. 됐습니까? 원형으로 바꾸고 나서 뭘 붙인다? ing를 붙인다. 그러면 어떤 문장이 돼요? and는 지우고 running이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She listened to me
and her house were flooded 라는 문장에서 and를 지우고 비동사를 원형으로 바꾸고 ing로 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본래 독립분사구문에서 being은 지울 수 없었잖아, 그지? 원래 being은 지울 수 없었잖아. 근데요,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독립분사구문의 경우 being을 생략할 수 없는 반면 with 분사구문의 경우 with라는 존재감으로 being이 굳이 있어도 될 필요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being을 뭐한다? 생략한다. 그러니까 with 분사구문에서는 being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워지겠죠? 지우면서 이제 뭘 붙이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with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장으로 바뀌어요? 최종적으로 이런 문장으로 바뀌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엔 어디에 밑줄이 그어지냐면 크게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여기 with 자체에 밑줄이 그어집니다. with 자체에 밑줄이 그어지는 이유는 with가 분사구문으로 쓰이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틀린 걸 물어보기가 어렵겠죠? 다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여기죠. running.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being for did. 아마 for did로 나오겠죠. 시험에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자, with 분사구문에서의 분사로부터 수식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자, 참고. 보시면 with 분사구문에서 분사로부터 수식받는 대상은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누구?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목적어와의 능수동 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다. 됐습니까? 괜히 앞을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앞에 his dog running 그의 강아지가 뛰는 거잖아. his arm did 팔이 접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79 키워드 79 옆에 문제가 있죠? 자, 일단은 1번 한번 볼까? 문도에 pp가 나오고 커마 동사가 100% 현재 완료야. 그러면 void by라는 부분은 100% 분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식받는 대상이 누들의 소비야. 소비가 부양하는 주체가 되는지 대상이 되는지 애매하면 목적어 유무로 따져봐야 돼. 그랬을 때 목적어 있어 없어? 없으니까 pp 괜찮구나 넘어가는 거고 2번은 수일치 괜찮고 3번 볼 건데 자, 지금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with가 나오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문법에선 with가 나오면 with 분사구문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without 나오면 맨 위에다 옮길게요. without이 나오면 without 가정법으로 생각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경우에 하나여 전치사로 생각하면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with가 이렇게 문미에 딱 나오면은 분사구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랬을 때. 자, 지금 보시면 목적어가 누굽니까? 월간 판매량이죠. 그리고 여기 pp가 나와 있네요. 동사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한 달간의 판매액이 넘는 주체가 될까 대상이 될까 했을 때 목적어 유무 해석이 애매하면 그죠? 그러면 뭐가 맞아요? 현재 분사로 고치는 게 맞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렇게 목적어 유무로 보려면은 오형식 동사라든지 자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위드 분사 구문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더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올인원 강의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 같은 경우와 분사 구문은요.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앞으로 많이 연습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이론적인 수업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동사의 부정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동사의 부정은 동명사, 부정사, 분사 모두가 동일하게 자신들 앞에다가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BPP 사이에 부정 와야 돼 다 필요가 없어요. 준동사는 부정이 그냥 앞에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보시면 never having met him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우리가 having pp 사이에 부정어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동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앞에다가 두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키워드 80에 있는 분사구문의 강조 같은 경우는 컴팩트 버전에서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 as 양보절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 감각이라 같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5번째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드디어 동사가 마무리 짓고 이제 어디로? 접속사, 등위 접속사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